일단 오늘 경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르셀로나 오프사이드 트랩이 유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 몇 골을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118분까지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 유지가 돼서 그게 발동이 돼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르셀로나가 이런 큰 팀이랑,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팀이랑 할 때 오프사이드 트랩이 잘 수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라우오가 교체로 투입됐을 때 뭐 가끔씩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아라우오가 투입되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뒷공간 노리는 것들을 본인의 스피드로 좀 커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오늘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면서 일단은 선발 제외하고 다이아몬드 사사이 같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더 4명 두고 수비할 때는 약간은 추아메니가 내려가면서 5-4-1 형태가 됐단 말이죠. 원래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투톱으로 가면서 앞에 첫 번째 겹이 되게 쉽게 벗겨졌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걸 최소화하고자 앞에는 비니시우스만 남겨두고 5-4-1 형태로 수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예전 경기보다는 밸런스적으로는 잡힌 느낌은 있었어요. 그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게 하고 역습을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역습을 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오프사이드 트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벨링엄이 잘 돌고 탈압박 해가지고 어떻게 앞쪽으로 공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오프사이드 트랩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음바페가 투입이 되면서 사실 오늘 경기를 거의 멱살 잡고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바페가 투입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는 분위기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음바페가 프리킥 득점도 잘 했지만 그 프리킥 득점 만들기 전 상황에서도 이니고를 완전히 녹이면서 앞쪽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프리킥 얻어내고 또 프리킥 직접 마무리하면서 이제 분위기까지 잘 가져왔었는데, 결국 경기 결과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겼죠.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느낌의 음바페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음바페가 처져 있는 프랑스를 개인 능력으로 쫙 분위기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음바페가 후반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 쫙 끌어당겼는데 결국에는 이게 결과까지로는 안 이어졌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일정이 이렇게 빡빡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르셀로나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오늘 바르셀로나가 이김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죠. 첫 번째, 일단 올해만 엘클라시코 3전 3승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시즌. 이거 자체가 일단은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엘클라시코라는 거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3연승을 한다? 이거는 바르셀로나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되게 플러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트랩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회를 되게 높은 위치까지 일단은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런 데서 분위기 한번 꺾이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하면서 그 분위기를 다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플러스 되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페란 토레스 또 칭찬 안 할 수 없겠죠. 페란 토레스가 사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이 본인 축구선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커리어 하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었던 시즌은 아니지만 나오는 시간 대비 골수랑 그리고 이 골의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기여도가 가장 많은 시즌 같아요. 그리고 페란 토레스 득점했던 과정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격수가 그렇게 유리한 패스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또 그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각도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득점. 그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골대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그 먼 거리에서 꺾어서 넣는 게 쉽진 않은데 그걸 또 페란이 득점하면서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벨링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일단 벨링엄이 오늘 경기는 되게 청소기처럼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링엄이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피지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거 등지는 것도 이용 잘하고, 그리고 다리가 되게 길다 보니까 그 긴 다리를 자신의 공을 지키는데도 잘 쓰고요. 공을 갈고리처럼 쓱 긁어서 드리블하는 그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벨링엄이 태클이 진짜 좋아. 약간 한쪽 무릎 꿇으면서 하는 태클도 좋고, 그리고 그냥 슬라이딩 태클도 좋으면서 정말 이 빡투박의 정석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다. 공수 양면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발베르데 인간의 체력이 아닌 것 같아. 와, 발베르데는 그리고 좀 의지가 있어. 이거를 좀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눈에 보여서 막 연장 후반에도 끝까지 이악 물고 달려가서 커버링하고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악 물고 달려가서 커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득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나누는데, 사실 11명이 다 저런 마인드로 임해주면 너무 좋죠. 오늘 살짝 아쉬웠던 건 저는 비니시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뭐 못했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약간 터치가 긴다든지 판단이 좀 아쉽다든지 패스가 좀 뒤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니시우스의 이름값에는 조금 아쉬운 듯. 슈팅도 조금 물론 이제 쉽게 차는 건 맞는데 정확도 측면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니시우스의 이름값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쉬웠고, 급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몸이 막 나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결정지어야 되는 사람이 나야, 요런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에 판단이 좀 섣불렀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피냐는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하피냐를 팔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피냐가 오늘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피냐라면 공을 또 한두 발짝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패스로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피냐의 기량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인간이라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힘든 상황인 게 바르셀로나가 사실 하피냐 야말을 뺄 수가 없어. 지금 레반도프스키 없는 상황에서 3톱 중에서는 페란을 일단 1순위로 뺄 수밖에 없잖아요. 하피냐 야말 빼면은 또 누굴 넣어? 그래서 이 양쪽 윙어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르샤 뎁스 얇은 팀인가요? 그러니까 좀 얇은 포지션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사이드백 뎁스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전 2명은 좋아. 발데쿤데는 좋은데 그 서브가 주전과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라인 맞추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풀백을 공격적으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수준 높은 풀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드백에 뎁스는 좀 아쉽다. 특히나 이제 제라르 마르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바르셀로나 선수의 퀄리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기본기가 저는 좀 아쉽다고 느꼈어요. 뭔가 이 몸의 민첩성도 좀 아쉽고, 그리고 뭐 롱킥 넘어왔을 때, 바운드볼 넘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들도 좀 아쉽다고 느꼈고, 뭐 패스 판단이라든지. 그래서 특히나 요 왼쪽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오늘 안첼로티가 아예 손을 놓고 나왔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시에는 추아멘이 내려서 5-4-1로 해가지고 공격수들의 수비력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가려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밸런스를 신경 써서 나온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호드리구가 좀 오늘 뭐 경기 중에 보이지도 않았던 느낌이 좀 있고, 음바페를 100% 활용할 수 없었던 것도 좀 있겠고, 오늘 경기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아쉬운 거죠, 사실. 그런데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기력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안 나왔던 경기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안첼로티 경질 얘기가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리고 현지 측 언론에서는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첼로티 하면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으로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뭐 사비 알론소 다음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탈락했죠. 코파델레이 우승 못했죠. 리그도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무관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이런 것들도 중요해. 경질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그 자체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임팩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엘 클라시코를 이번 시즌 3번 다 졌다. 이런 것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클 것 같네. 바르셀로나 저도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테르는 컵대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사실 오늘 경기에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많을 것 같고, 벌써 하피냐만 봐도 보이잖아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거. 그런 와중에도 한지 플릭이 좀 강심장 같은 면모가 있어요. 제가 감독이었으면 저는 패드리 절대 못 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 경기 또 생각해가지고 올모나 이런 선수는 또 빨리 바꿔주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성과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판단이 맞았던 거죠. 에릭 가르시아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보물 같은 선수입니다. 볼란치 자리 되지, 센터백 되지, 그리고 사이드백에서 쿤데가 변형 백스리 쓰는 것처럼 그것도 활약 가능하지. 이번 시즌 정말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래블을 하는 팀이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되게 강했던 시즌들을 보면 그 팀에는 항상 퀄리티 좋은 서브들이 있었어. 준주전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에 그런 선수들이 에릭 가르시아나 페란 토레스가 되는 거죠. 감독의 영향이 크죠. 한지 플릭의 영향. 한지 플릭이 선수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지 플릭 아래서 살아난 애들이 많잖아. 여러분, 이니고도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즌. 근데 플릭 아래서 완전히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하피냐도 이번 시즌에 완전히 발롱 후보로 될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이 바꿔서 요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화타야, 화타. 그리고 이거 오프사이드 트랩이 자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즌 초반부터 싹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근데 라마시아가 진짜 개사기긴 하다. 저는 라마시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구단의 유스 시스템이 얼마나 하나의 색깔을 공유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슈퍼러브인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8살 반, 12살 반 이렇게 올라가잖아, 라마시아가. 그런데 그 8살 반, 12살 반 그 나이대에 따라서 팀마다 축구 색깔이 다르지가 않대요. 대부분 그 패스 축구라는 기본 기반을 가지고 어린 선수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패스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뽑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같은 축구 색깔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언가 영입하지 않고 바로 넣더라도 여기서 적응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스 시스템은 바르셀로나 아니더라도 계속 매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은 성과는 안 나올지 몰라도 이거는 매달리는 게 맞습니다. 경기 수 많아지면은 무조건 어린애들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당장 빅클럽만 해도 유스가 가져다주는 이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홈그로운, 팀그로운 충족해주지, 재정상 장부에서 이득을 만들어주지, 그리고 낭만이란 부분도 좀 채워줄 수 있잖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상징적인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